나서 공복 혈당을 재봤는데 120이 넘어 있으면 그날 하루가 무너지는 기분 아시죠? 약은 계속 늘어나는데 수치는 그대로고 노력은 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저도 그런 분들을 수백 명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첫 한 입의 순서였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외식할 때도 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22년간 혈당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지연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처음엔 영양제를 과신했어요. 비싼 보충제 먹으면 되겠지 식단은 부가 옵션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매일 수백 명의 연속 혈당 측정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서 제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장 꾸준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현실적이었던 해법은 값비싼 보충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식전 30분의 채소 한 줌과 순서 교정이었습니다. 돈은 덜 들고 포만감은 먼저 오고 부작용은 거의 없었어요. 오늘 이 영상 7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7년을 바꿀 겁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먹을지 알게 되고 내일부터 혈당 피크를 낮출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약을 늘리기 전에 식탁의 첫 한 입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첫 한 입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올 이야기 하나만 놓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식전 30분에 뭘 먹느냐가 식후 2시간 혈당을 3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 비밀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원장님, 저도 노력했는데 왜 수치가 그대로죠? 정말 답답하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62세 김영희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김영희님은 아침마다 샐러드를 드셨어요. 건강하게 먹으려고 정말 애쓰셨죠. 그런데 식후 1시간 측정값은 늘 200 전후를 맴돌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니 원인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순서였어요. 달콤한 드레싱과 과일 몇 조각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과 국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급하게 치솟고 천천히 내려온 거예요. 샐러드 먹는데도 왜 안 되지? 이 좌절은 사실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첫 한 입이 만든 착시였습니다. 55세 이수진 님도 비슷했어요. 야근 뒤 야식이 습관이었죠. 공복 혈당은 늘 120대 초중반, 아침엔 피곤해서 커피랑 빵으로 버티다가 점심엔 과식하셨어요. 저는 이수진 님의 의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한 번도 포만 신호를 먼저 올려주지 못한 구조가 문제였으니까요. 식전 30분 씹을 수 있는 채소 한 줌만 먼저 넣어도 위 배출 속도가 달라져요. 그러면 단 음식의 유혹이 생각보다 훨씬 쉽게 약해집니다. 정말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67세 박순자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나이도 들고 약도 늘렸는데 왜 더 피곤하죠? 데이터를 보니 피크의 높이보다 지속시간이 문제였어요. 피크가 높고 길게 이어지면 하루 종일 피로감과 졸림이 커지거든요. 저는 박순자님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브로콜리 새싹과 케일을 번갈아 식전 30분에 소량 드시기. 둘째, 연근이나 식초 반찬을 점심에 배치해서 오후 내내 완만한 곡선 만들기. 셋째, 단호박을 식전이 아니라 식사 중이나 후에 소량 곁들여서 과도한 탄수화물 집적을 피하기. 2주 뒤 박순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오후 졸림이 줄었어요. 4주 뒤엔 야식 생각이 덜 난다고 하셨죠. 저는 박순자님의 의지가 갑자기 강해졌다고 보지 않아요. 환경 설계와 순서 교정이 갈망 자체를 낮춘 겁니다. 이 변화는 화려하지 않아요. 슈퍼푸드나 고가의 보충제가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저는 지난 22년의 진료에서 화려한 해법보다 지속 가능한 해법이 결국 승리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약을 줄이고 싶다는 바람, 밤에 편히 자고 싶은 소망. 그 마음들이 데이터를 통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여러 번 봤어요. 오늘 영상은 그 시행착오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문제였고 순서가 핵심이었습니다. 복잡한 영양학 대신장 보기가 쉬운 재료와 실행 가능한 타이밍만 남겨드릴게요.
오늘이 여러분의 첫 한 입을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잠깐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올 음식 4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약 한 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3번째 나올 연근 조림 이야기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후 졸림이 사라지는 비결이 거기 있거든요. 계속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드릴 음식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게 소량으로도 식전 포만 신호를 도와주고 생으로 드시면 좋은 성분 손실이 적어요. 식전에 섬유질이 많은 식물성 성분을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60세 남성분이 식전 30분에 새싹 30g에서 40g 정도를 4주 동안 드셨는데요. 식후 1시간 피크가 평균 25에서 30 정도 감소했어요. 어떻게 드시면 되냐고요? 새싹 30g에서 40g의 올리브오일 일작은술, 레몬이나 식초 소량만 넣으세요. 단맛 드레싱이나 과일 토핑은 절대 안 돼요. 천천히 씹어서 5분 이상 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생으로 과량 드시는 건 피하시고요. 위장이 민감하신 분은 미지근한 물과 함께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드레싱에 숨은 당, 꿀이나 시럽이나 과당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꼭 확인해 보세요. 2번째는 케일 그린 스무디예요. 무가당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케일에는 수용성 섬유와 불용성 섬유가 함께 들어있어서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포만감을 높여줘요. 액체라고 해도 씹듯이 천천히 마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점성 있는 섬유질은 식후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간식 갈망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50대 여성분이 아침에 케일 2줌에 물만 넣은 스무디 250ml를 드셨는데요. 오전 간식 빈도가 주 5회에서 2회로 줄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케일 2줌 물 250ml 얼음 약간 15초에서 20초 블렌딩하고 컵으로 10분 이상 나눠 마시세요. 과일이나 꿀은 절대 넣지 마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칼륨 조절이 필요하고요. 항응고제 드시는 분은 비타민 K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요. 스무디를 빨대로 들이키고 있지 않나요? 컵으로 천천히 씹듯이 드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3번째는 연근 저당 조림이에요. 간장과 식초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연근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고 식초의 아세트산과 조합하면 식후 혈당 반응이 완만해져요. 식초를 드시면 탄수화물 식사의 혈당 지수를 낮추는데 기여한다는 보고도 있어요. 40대 남성분이 점심 반찬으로 연근 60g 정도 식초 조림을 드셨는데요. 오후 졸림 호소 빈도가 확 줄었어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근 200g을 얇게 썰어서 데친 다음에 간장, 식초, 물을 1대1대2 비율로 넣고 졸이세요. 설탕이나 올리고당은 절대 안 돼요. 통깨 소량만 뿌리세요. 위식도 역류나 위염이 있으신 분은 식초 농도를 절반부터 시작하시고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저나트륨 간장을 쓰세요. 질문 드릴게요. 단맛을 넣지 않고도 만족감을 높이는 나만의 향신 조합은 뭔가요? 후추나 계피나 고수씨 같은 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4번째는 단호박 에어프라이 구이예요. 소량만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단호박은 전분 채소지만 섬유질과 베타카로틴이 포만감과 만족감에 기여해요. 중요한 건 식전이 아니라 식사 중이나 후에 소량으로 디저트 대체용으로 쓰는 거예요. 고섬유 식단은 총 열량 섭취를 줄이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야식 대체로 단호박 100g에서 120g을 드신 분이 2주 후에 야식 빈도가 주 5회에서 2회로 줄었어요. 만드는 방법이요. 2cm 두께로 썰어서 180도에서 12분에서 15분 구우세요. 계피가루 소량만 뿌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밥 양은 같은 만큼 줄여야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은 분량을 80g에서 120g으로 하시고요. 다른 탄수화물, 밥이나 빵에서 같은 양을 감량하세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밥은 그대로 두고 단호박을 추가하고 있지 않나요? 반드시 치환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음식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먹는 방법, 순서, 타이밍까지 함께 바꿔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끄면 정말 아까워요. 지금까지는 뭘 먹을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다음에 나올 식사 순서 전략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약 없이 혈당 30 낮출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이에요. 음식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세요. 먼저 식사 순서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섬유질과 지방과 단백질이 위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피크를 완만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식욕이 낮으신 분은 과도한 채소 선행으로 총섭취량이 지나치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상태를 잘 보면서 조절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식전 30분에 채소 한 줌 드시고요. 식탁에 채소 접시를 맨 앞에 놓으세요. 첫 세 입은 반드시 채소로 시작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오늘 내 접시에서 첫 세 입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식전 30분 규칙이라고 부르는데요. 포만 호르몬이 올라오려면 최소 몇 분의 리드 타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식사 30분 전에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드시는 분은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치의와 꼭 상의하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식사 30분 전에 알람 맞춰 놓으세요. 외출할 때는 소포장 새싹이나 견고한 채소를 휴대하세요. 질문이에요. 알람이 울릴 때 내 손에 씹을 수 있는 채소가 준비돼 있나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조리법 최적화예요. 새싹이나 잎채소는 생으로 드시고요. 케일은 살짝 데쳐서 소화 부담을 완화하세요. 반찬에는 식초 한 스푼 넣으면 혈당 지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위장이 민감하시거나 갑상선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개인화가 필요해요. 실천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 2회 대량으로 손질해서 소분 보관하세요. 데친 케일은 키친타월로 물기 제거한 다음 냉장 3일 보관 가능해요. 질문이에요. 내 위장이 편안한 조리 상태는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나요? 본인 몸 상태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번째는 쇼핑과 보관 루틴이에요. 환경 설계라고 부르는데요. 실행력은 의지보다 환경의 함수예요. 눈앞에 있으면 먹고 숨겨지면 잊어버리거든요. 과다 구매로 인한 변질이나 낭비는 주의하세요. 실천 방법이요. 주 2회 장보기 하시고요. 새싹이나 케일은 1회분씩 소분하세요. 연근은 데쳐서 3일치 밀폐 보관하고요. 냉장고 상단 첫 칸을 채소 전용으로 지정하세요. 질문 드릴게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채소인가요? 간식인가요?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모니터링이에요. 혈당계나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는 거예요. 개인별 반응 차가 크기 때문에 나만의 트리거 음식을 찾아야 해요. 단일 수치에 과몰입하지 말고 추세로 해석하세요. 증상, 졸림이나 갈증도 함께 기록하세요. 실천 방법은 이래요. 식전, 식후 1시간, 2시간 측정값을 주 3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여요. 변화는 2주 단위로 평가하세요. 질문이에요. 이번 주 내 그래프를 가장 흔든 음식 탑 3는 무엇이었나요? 기록하고 분석하세요.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걸 정리하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마지막 챕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걸 어떻게 내일부터 실천할지, 그리고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핵심만 압축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일주 식단 루틴 힌트도 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의 결론은 정말 단순해요. 약은 필요할 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은 첫 한 입과 식전 30분이에요.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혈당 피크가 높아지고 오후에 졸리고 야식 갈망이 커지고 약이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눈꺼풀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오후 졸림이 줄고 밤에 야식 생각이 덜 나요.
약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오늘 배운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 정리할게요. 잘못된 상식 샐러드만 먹으면 혈당이 안정된다. 아니에요. 드레싱에 당분이 있고 순서가 틀리면 소용없어요. 올바른 관리 식전 30분 무가당 채소 한 줌, 첫새 잎채소 드레싱 당분 제로예요. 잘못된 상식 단호박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아니에요. 전분 채소라서 밥 양을 줄이고 치환해야 해요. 올바른 관리 단호박 100g 먹으면 밥 100g 줄이기 식사 중이나 후에 디저트 대체용으로만 쓰기예요. 잘못된 상식 스무디는 액체니까 빨리 마셔도 된다. 아니에요. 빨대로 들이키면 포만감이 안 와요. 올바른 관리 컵으로 10분 이상 나눠서 씹듯이 천천히 마시기예요. 영상이 끝나면 바로 메모장에 적으세요. 1번 식전 30분 채소 한 줌. 2번 첫새 잎채소. 3번 주 2회 장보기 소분. 4번 드레싱 당분 제로. 5번 식후 1시간 2시간 수치기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라면 이거예요. 냉장고 상단 첫 칸을 채소 전용으로 지정하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30분 전 알람 맞춰 놓으세요. 이 2가지만 해도 내일부터 달라지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식후 눈꺼풀의 무거움, 오후의 졸림, 밤에 야식 갈망이 줄어드는지 체크하세요. 2주만 지켜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식할 때, 회식할 때, 명절 상황별 조합표와 일주 식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 다시 궤도에 올려줄 가이드가 준비돼 있어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작은 순서 변화가 내년 건강검진표를 바꿉니다. 냉장고 첫 칸을 채소로 채우고 알람을 설정하고 첫 한 입을 바꾸세요. 저는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건강교육 목적이며 개인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나 설폰 요소제 등 저혈당 위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 신장이나 갑상선이나 혈액응고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은 식단이나 타이밍 변경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개인차가 크므로 혈당과 증상 기록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게 미세 조정하시기 바랍니다.